틀리겠을 때, 밑걸림을 걸었을 때 확실히, 우리가 채비 손실도 줄었고, 낚시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런 좋은 점이 많습니다. 꼭 유의하시고, 제가 이 지금 매듭이 부분에서 제가 그림이 영상이 다 제대로 안녕하십니까. 썬라인 FG 경남지부 BJHPC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감성돔 낚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원래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도 했는데 다들 아실까봐 그냥 또 유튜브 영상에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물론 응용 부분은 없습니다. 도래 매듭법이에요. 자, 보이시나요? 이 도래 매듭법인데 요 도래 매듭법 묶음법에 대해서 아마 구독자님께서 박정희 구독자님께서 BJH 피싱 저는 또 묶음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박정희 구독자님한테 제가 그 영상을 곧 만들어 드린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어 봅니다. 자, 도래 묶음법, 감성돔 낚시에서 도래 묶음법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감성돔 낚시는 이제 밑걸림이 상당히 많이 걸리죠.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감성돔 낚시했을 때 밑걸림이 없는 감성돔 낚시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밑걸림이 없는 감성돔 낚시는 저는 지금부터 특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밑걸림이 걸렸을 때 우리가 원줄, 목줄, 그 밸런스가 그 매듭법에 의해서 조금 밸런스가 잡을 수가 있어요. 원줄 터짐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러므로 채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매듭법 응용이죠. 매듭법 응용 부분을 제가 지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박정희 구독자님, 제가 내일 낚시 갑니다. 지금 원래 잘라고 했는데 박정희 구독자님, 우리 구독자님을 위해서 제가 한번 도래 매듭법 응용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도래. 자, 집중하십시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 집중하시면 감성돔 낚시할 때 밑걸림 때문에 계속 채비 손실이 있고 목줄이 풀리고 상당히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우리 구독자님 및 그리고 시청자분 꼭 집중하시고 들으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준비물은, 자, 이 노란색 이 낚싯줄이 원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요 하얀색 원줄이 목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제가 지금 도래를 좀 큰 게 없어서 제가 지금 직접 만들었어요. 이 영상에 보여드리려면 이 도래가 좀 커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편집을 하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우리 박정희 구독자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러 가야 되는데 이 낚싯박이 저희 집에서 아주 멀어요. 갔다 오기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좀 이따가 내일 새벽에 낚시도 갈 건데 특히 도래를 좀 큰 걸 해야 설명이 좀 잘 보일 건데 고민하다가 이 금속이 옷걸이 저 옷에 보이는 상표 밑에 있는 금속이죠. 상표에 붙어 있는 금속을 두 개 연결해서 테이프를 붙여갖고 제가 자작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걸 우리가 일반 감성돔에서는 7585, 95 정도의 도래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설명을 위해서 제가 직접 도래를 만들었어요. 좀 크게. 설명을 위한 도래임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원줄은 항상 천천히 하죠. 자, 원줄의 매듭은 항상 저는 매듭을 원줄하고 목줄 매듭을 틀리게 합니다. 이게 바로 도래 매듭 응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틀린 이유는 설명을 다 제가 채비 원줄에 묶은 도래 묶음이 틀리고 목줄에 도래 묶음이 틀린데 제가 이거 이렇게 틀리게 하는 목줄 매듭법을 설명해 드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도래 좀 후지게 만들었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잘 보게 하려고. 잘 보이죠? 자, 도래가 있으면 자, 원줄부터 묶을게요. 원줄은 도래 안에
구멍 안에 넣습니다. 일부 설명을 위해서 도래를 큰 거를 제가 만든 거예요. 이래 넣고 나서 자 다시 이 넣었던 거를 이 구멍에 다시 넣어요. 자 한 번 더. 자 한 번 더 할게요. 자 도래 있죠? 여기에 넣어요. 넣고 나서 다시 요 구멍에 도래 구멍에 다시 넣어요. 자 다시 원을 그대로 그려서 이렇게 넣으면 자 둥그런 원이 발생되죠. 둥그런 원이 발생됩니다. 자, 이 둥그런 원이 발생됐을 때 맞죠? 이 둥그런 원이 발생될 때 바로 자, 이 뒷줄하고 이 앞줄이 있어요. 이거요. 우리 원줄 하나죠, 하나. 요거를 보자. 저는 한 5번, 6번은 꼬웁니다. 자, 줄이 2개 있죠. 한 줄인데 이제 이게 다 한 줄이에요. 여기 통과시킨 줄이잖아요. 다 한 줄, 이 2줄을 자, 한 5번 정도 꼬으세요. 우리가 일반 매듭 하듯이 2, 3, 4, 자, 5. 자, 5번 꼬았습니다. 5번 꼬았을 때, 자, 이 기존의 원은 있었고요. 자, 기존의 원이 보이죠? 기존의 원이 보이고, 우리가 매듭을 지은 또 이 부분에, 또 원이 생겨요. 좀 못난 원인데, 이런 거. 자,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생깁니다. 보시나요? 2개의 원이 생겨요. 이 2개의 원이 생기는 이 부분에 자 중앙으로 넣습니다. 중앙을 넣고 나서 자 넣고 나서 이 부분 이 줄을 잡아요. 이 줄 잡고 어느 줄만 당기냐? 자, 요 남은 줄 있죠? 요거를 자 쫙 당깁니다. 자, 매듭이 지어졌죠? 자, 이 짜투리 이 줄도 당겨줘야지 확실한 매듭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빨로. 자. 자, 저는 원줄 매듭은 이렇게 묶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기, 물론 매듭법은 아주 많은데, 제가 해봤던 것 중에 진짜 제일 강하다고 저는 좀 자신합니다. 자, 원줄은 이런 식으로 묶고요. 짜투리 줄은 항상 감성돔 낚시할 때 그래 많이 안 끊어도 돼요. 한 1cm 정도는 안 가나도 됩니다. 1cm 정도. 자, 이렇게 1cm 정도. 1cm 남고요. 자, 원줄까지 저희가 이렇게 묶었습니다. 보시면. 자, 원줄은 이렇게 좀 강도가 깊게 이제 묶어 놨는 거예요. 자, 이제 목줄은 뭐로 묶냐. 자, 목줄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설명해 드렸듯이, 그냥 아주 쉬워요. 한 번에 돌립니다. 자, 보이시죠? 요 그대로 요 넣고요. 넣고 원을 만들지 아니하고, 원을 안 만들고요. 그대로 대신에 한 8번 돌려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자, 8. 저, 지난번 영상 보면 알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힘 살짝 좀 발라주고, 그대로, 자, 보이시죠? 도래 안에, 보고요. 그대로, 도래 안에 넣고, 이 상태에서, 자, 이 원으로, 이 원이 생기거든요. 이 원으로 안으로 넣고, 요건 같이 당겨주면 있는데, 이렇게 쫙 당겨줍니다. 이렇게. 쫙 당겨줘요. 이빨로 한 번 해주고. 요거 이제, 요 묶음은 제가, 뭐, 직결채비든 뭐든 할 때, 직결 매듭 할 때도 그렇고,
뱅이돔 할 때 그냥 요런 게 단순하게요. 심지어 감성돔 할 때도 이렇게 요런 식으로 제가 금방 끝내지만, 이제는 감성돔 씨는 본 시즌이 다가오니까 조금 강하게 갑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노란색이, 자, 이 노란색이 원줄, 흰색이, 자, 안 보이나? 흰색이, 자, 어디가 있네. 목줄입니다. 따뜻히 잘라줘야죠. 이것도 저는 1cm 좀 남겨주고요. 자, 이렇게 묶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원줄과 목줄의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우리가 밑걸림이 걸리면은, 보통 찌가 터진다는 거는 원줄이 풀리거나 원줄이 터진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원줄에 강한 매듭을 지어놨고, 목줄에는 원줄보다 약한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성돔 낚시를 할 때 목줄에 바닥에 걸려도, 자, 이 바닥에 걸려도 당겼을 때 이 원줄과 목줄의 강도도 원줄이 더 세죠. 그리고 이 매듭도 원줄이 매듭 강도가 더 세요. 이 밑걸림이 걸렸을 때 저처럼 이렇게 양쪽을 틀리게 원줄을 강하게 묶고 목줄을 약하게 묶으면, 자, 목줄부터 터집니다. 목줄부터 터지고 원줄은 살았죠. 그럼 채비 손실이 확실히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감성 낚시할 때 이런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앞으로 요런 형태의 밸런스를 안 맞춰주면 바닥 걸려갖고 휘젓는다고 고기 모아놨는데 이게 휘젓고 막 이래버리면, 낚싯대 흔들리고 이래버리면 고기들이 다 도망가 빕니다. 특히 겨울철 되면 혹시 예민해지는데, 그랬을 때 밸런스가 원줄을 밸런스 자체를 강하게 만들려면 목줄이 터지죠. 원줄은 절대 안 터져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목줄을 좀 이런 식으로 묶으면 고기를 물었을 때 목줄이 풀리지 않을까, 터지지 않을까, 절대 제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런 채비해서 부시리, 긴꼬리, 감성돔 큰 거 대물 다 잡아왔습니다. 절대 안 터지고요. 이게 제가 했을 때는 밸런스가 제일 맞았어요. 물론 원줄, 목줄에 이제 호수가 정해져 있죠. 근데 거의 할 때마다 이제 원줄이면 3호면 목줄이 2호, 2.5까지 쓰는데, 언밸런스하게 또 이제 그런 낚시를 또 한 번씩 많이 하죠. 좀, 완전 대물들이 있거나, 테트라에서 바로 수중턱이 있고 바로 건져야 될 때는 4호, 3호, 오히려 원줄을 더 약하게 하고 목줄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아닌 이상은 여기 지금 밸런스가 확실히 맞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걸면 절대 목줄이 터지는 이유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아무리 대물 잡아도. 여에 썰려서 목줄이 터지거나 원줄이 틀리는 거지, 그 힘에 고기를 물고는 절대 웬만해서는 목줄이 안 터지거든요. 예. 자, 제가 그 말을 해드리는 거는, 우리가 밑걸림이 걸리면은 목줄이든 원줄이든 각이 틀어집니다. 각이 틀어진단 말은 이 매듭 자체에서 인장도 이 목줄하고 원줄이 견뎌내는 매듭 자체에서 이 강도가, 얘네들이 밑걸림에 걸린 요 인장도 이 강도는 얘네들이 이게 약해요. 원줄이나 목줄이나. 근데 고기가 물면 어떻게든 안 터진다 이 말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요 밸런스 자체를 목줄이 약하게 만들어줘야, 목줄이 먼저 터지게 만들어야지 채비 손실이 이제 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린 거는, 자, 제가 요렇게 낚시했을 때, 감성돔 낚시, 원줄 매듭을 강하게 하고, 목줄 매듭을 약하게 했을 때, 매듭법을 틀리겠죠. 매듭법을 틀리게 했을 때, 밑걸림을 걸었을 때 확실히, 우리가 채비 손실도 줄었고, 낚시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런 좋은 점이 많습니다. 꼭 유의하시고, 제가 이 지금 매듭이 부분에서 제가 그림이 영상이 다 제대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유튜브 보시면 이렇게 매듭 하는 부분 많이 나오거든요. 굳이 저를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원줄 부분은 하지만 네 말씀드릴게요. 원줄 부분 우리가 이 원줄 부분은 확실하게 매듭법을 많이 아실 거잖아요. 강하게 아시고 자 목줄은 매듭법은 조금 강도가 낮은 매듭이 있어요. 매듭법도 강한 매듭이 있고 약한 매듭이 있어요. 자 원줄을 강한 매듭 목줄을 그나마 목줄을 원줄보다 약한 매듭을 이루어지면서 채비 밸런스를 맞춰갖고 원줄이 터져서 뭐 찌가 날아간다든가 원줄이 채비 손실이 없는 다시 또 낚시 채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없는 그런 낚시를 하시면 아마 감성돔 낚시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이런 채비 밸런스에 대해서는 뽕돌도 물론 좀 신경이 가고 바늘 묶음도 신경이 가겠지만 자 오늘 여기까지만 오늘은 원줄하고 목줄에 대해서 이 강도 밸런스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팩트 다시 말해드릴게요. 자 원줄은 우리가 감성돔 낚시할 때 자 원줄은 매듭을 아주 강한 매듭을 하시고 목줄은 원줄보다 약한 강한 매듭을 하셔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밑걸림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빨리 우리가 인정해야죠. 어찌 보면 목줄이 터진다는 건 빨리 목줄이 터졌고 목줄만 가면 되잖아요. 그런 반응을 빨리 읽기 위해 그리고 채비 손질을 줄이기 위한 이 방법을 지금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시청자분들께서 좀 하셨으면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박정희 고객님이란다. 제가 백화점에 일하다 보니까 고객님이 입에 비있네요. 자, 박정희 구독자님, 제 요 영상을 만드는데요. 저 매듭법은 아마 좀 유튜브 영상에 저도 뭐 한 번씩 보지만은 되게 그래픽 자체를 잘 해놓은 분들이 많아요. 요런 매듭을 원줄은 강한 매듭을 하고 목줄은 원줄보다는 조금 약한 매듭을 해서 감성돔 낚시를 하면 아마 조금 수월한 낚시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 저 새벽에 낚시를 갈 건데 이 영상 올리고 내일 낚시 갔다 와서 고기를 잡든 못 잡든 네, 영상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